뉴스탑10이 뽑은 4위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후 병기 대놓고 공개한 북한. 이 러시아와 중국은 오늘 오전 동해 상공을 파고들었다면 오늘 북한은 이 수중 잠수함을 대대적으로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이 신형 잠수함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데요. 먼저 조선중앙TV의 보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 슬쩍 지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잠수함을 저희 그래픽에도 최종병기라고까지 부르는데 신 대표님이 잠수함 건조 사실은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안 하는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잠수함이 저렇게 도크에 올려져 있고 실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 홍보 차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저도 사실 우리 삼천도급 잠수함 현장을 제가 건조 현장을 가봤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서약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찍을 수가 없었죠. 그냥 눈에만 담고 왔는데 이렇게 아예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완전히 국가의 최종 병기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최종 병기를 숨겨야 하는 최종 병기보다 더 큰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3,000톤급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 잠수함보다 2배 더 크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다니는 키하고 여러 가지 봐서 저 몸체를 보면 거의 한 10m 이상, 동체가 한 10m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10m 이상의 동체, 10m 이상의 동체와 어떤 유선형으로 또 맞추고 이러려면은 거의 3,000톤급 후반대 정도 좀 되는 그런 덩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저 정도라면 충분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볼턴 보좌관이 오는데 우리 핵미사일 가지고 있다. 괌 지금 작전 배치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후면 괌 정도는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격표 새로 책정해라.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볼턴 보좌관 온다고 지금 하늘도 그렇고 지금 바다 밑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 대표님 이게 아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정도 급이면. 네. 그러면 정말 북한의 주장처럼 저 3-4개 정도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겁니까? 기존의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1,8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함교에 하나만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저기 함교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제 한 발을 심고 어떤 또 분석은 2발을 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3,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동체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요. 예. 그냥 유선형으로 봤을 때. 그런데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중국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중국처럼 저 동체 위에다가 거북이 등짝처럼 또 볼록하게 또 만들어요, 중국은.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을 그 볼록한 등에다 또 심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이 만재배 수량이 한 3,700톤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탄도미사일 6발을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동급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얼마나 지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무2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6발 정도 최대 6발 정도 심을 수 있고 최대 6발. 저는 기본적으로 4발은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 4발 정도. 네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번 북한의 이 신형 잠수함 공개로 인해서 원래 잠수함 관련해서는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게임도 안 됐었는데 이게 완벽히 그럼 거의 미국과 견줄 수준이 북한이 된 거예요? 미국을 견주지는 못하죠. 예. 근데 잠수함이 무서운 것은 1대1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 자, 탱크 한 대와 탱크 한 대가 싸우니까 이거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바로 이제 계산이 바로 되는 것인데 전투기도 F-16이 세냐? 미그 21이 세냐? 해가지고 F-16이 세다. 그러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겨? F-16이 이겨. 이게 이제 대칭이에요. 그런데 잠수함은 그것을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잠수함이라고 해도 130톤짜리 연어급 잠수함에 우리 1000톤짜리 초기함 천안함이 침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저런 것을 한 개 갖고 있고 특히나 핵미사일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괌 정도는 지금 바로 타격할 수 있고 저게 혹여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이 동해에 갇혀 있을 때는 괌을 공격할 수 있고 혹시나 스가우르 해협, 뭐 대한해협 이런 데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는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내민 이 신형 잠수함이라는 히든 카드가 미국에는 통할까요?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무기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가 타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은밀히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는 지금 언급해드린 잠수함 탄도미사일 바로 SLBM입니다. SLBM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안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 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때문에 미국도 북한의 SLBM 개발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Do we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developing a submarine launch missile capacity? Yes, Senator.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And it also changes the geometry depending on how the North Koreans could choose to employ that. 미국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 시장. 그런데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의 작전 지역을 동해로 한정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서해 지역에는 저 3,000원짜리가 작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동해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동해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우리 남해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3,000톤거리 넘는 잠수함은 항속거리가 10,000km가 넘습니다. 만약에 착륙만 하면은 LA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식으로 생각하면은 LA를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식으로 생각한다면 LA를 공격하다 남는 것이 뭐 LA를 공격한 다음에 돌아올 생각 안 합니다. 북한은 자폭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아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 잠수함이 작전 배치된 다음에. 그다음에 작전 배치 개념이 한국하고 북한 다릅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을 인수받으려면 일단은 그걸 시운전도 하고 해서 완전하면은 이제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작전 배치를 하게 되는데 북한은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면 작전 배치하기 때문에 바로 작전 배치할 겁니다. 바로 작전 배치한다. 신 대표님 잠수함 정리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공개한 이 3,000톤급 SLBM을 최소한 4개나 심을 수 있는 이 신형 잠수함이 내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겁니까? 북한으로서는요? 저는 내년이 아니고 올 하반기에 지금 뭐 이미 하반기가 들어왔지만 올 가을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정복 실장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도크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저 정도라면 우리 기준으로 1년 반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실전 배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내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군이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시운전을 해가면서 오류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각이고 북한은 바로 그냥 실전 배치해서 핵미사일 꽂고 시운전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핵미사일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북한은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바로 올 가을에 실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최후 병기까지 신형 잠수함까지 대놓고 공개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Because we have an important mission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want to reduce risk to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by denuclearizing North Korea. If we've got to make this bett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need are in place. And if we can achieve these objectives of denuclearizing in a way that we can verify, right, fully and completely. 체제 보장도 체제 보장이고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대 성격으로 본인들이 테이블 협상에서 유리하게 점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봉기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꾸 플랜 B를 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막으려면 북한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상에 있는 우리 핵무기를 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우리 잠수함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체제 보장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건데요. 현재 체제 보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락사무소나 개설해주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체제 보장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거 얘기하면은 미국이 못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면은 다른 걸 요구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제재를 해자라. 적어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현재 체제 보장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서신을 왕래하고 있다.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re was a little correspondence recently. We're very positive correspondence with North Korea. I think we will, yeah, at a certain point, when they're ready, we'll be ready. 신 대표님, 글쎄요, 아까부터 이제 볼턴이 왔다고, 꼭 방한을 했다고, 영공 침범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신형 잠수함 공개가 곧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이 무게 체제 보장과 이 서신과는 또 별개로 양독장전을 계속 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체제 보장을 최종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희생해야 될 것의 가치가 많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변 핵단지를 파괴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게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강선, 분강 그리고 중수소까지 다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고는 금강산하고 바꾸고 이거 하나하고는 개성공단하고 바꾸고 이거 하나하고는 또 어떤 거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잘라내야 할 것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 이익이겠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니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 가지고 우리에게 가격표를 깎지 마라. 라는 그런 협상 출책이라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종 시장님. 네. 이현종 의원님. 러시아의 군용기 침범, 그리고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우리 외교의 전략은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근데 결국 이제 오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맞춰보면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저런 전략 무기를 이제 공개를 했고 또 러시아가 사실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했고. 근데 이제 오늘 볼턴 보좌관이 오죠. 이미 와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 와 있는데 오늘 아마 볼턴 보좌관은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는 일정이 없어요. 해리스 지금 주한미 대사와 이제 만나는데 내일 이제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정경도 국방장 만나는데 아마 주요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우리의 어떤 군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저 공개한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볼턴의 시각도 저기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가지겠다라는 게 우리 언론을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이 바로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가진다라고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에 있는데 잠수함을 공개했어요. 저 잠수함으로부터 우리 항공모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한국 해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지키려고 하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따라서 항공모함 가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우리 이런 거로 바로 그냥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배경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리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를 해봤다면 중국과 북한의 이 커넥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이 비밀리에 북한의 이 3G 구축을 도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이 고려 링크를 화웨이가 몰래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 최신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사이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일찍이 최신이 현대화는 곧 통신, 방송 설비와 운용 수단이 현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네요. 김정우 실장님. 네. 화웨이가 북한의 비밀리에 이 3G 구축을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그 통신 회사하고 북한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고려링크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오라스콤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들, 통신을 감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화웨이에서 공급을 했다. 예. 그리고 그 기간도 한 8년간에 걸쳐서 2016년까지 계속 돼 왔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대북 제재, 2016년에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을 몰래 도왔냐, 화웨이가 북한을 몰래 도왔냐는 건데 그것도 맞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2016년도에 화웨이의 그 평양지사가 폐쇄가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현재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단독 제재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제재를 쭉 보면은 아마도 그 이전에도 미국의 제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져보면은 아마도 화웨이가 그 미국의 단독 제재든 아니면 유엔의 제재든 분명히 어느 건 하나는 어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에는 화웨이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단순히 통신망 구축을 화웨이가 북한에 도와준 게 아니라 화면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 통화 내역, 인터넷 사용 기록 자유롭게 감청 감시할 수 있도록 또 기술을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북한에다 갖다가 전수한 것 같아요. 중국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감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북한의 고위 간부 2,500명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다가 이 보안 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화기를 달아주는데 비화기를 달면서 그것도 전부 다 중앙당에서 전부 다 감청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비를 하는 거를 전부 다 화웨이에서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화웨이가 이쁘겠습니까? 고위 간부들 감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위원장님, 원래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한 500~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이 주요 지도부, 주요 인물들의 도청과 감시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화웨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떤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나온 배경을 보면 결국 화웨이가 어떤 북한에다가 이제 어떤 이런 것도 했다라는 것도 뭐 지적한과 동시에 화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는 곳에서 항상 백도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도청과 감청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화웨이 제품이 예를 들어 지금 들어갔다는 것은 도청 감시가 다 되면 만약 북한 당국도 당연히 이제 보겠죠. 또 하나는 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중국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만약에 세계 각국에 뿌려진다고 하면 화웨이가 결국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떤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아마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웨이와 북한의 은밀한 거래가 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되자마자 미국 의회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의 코네이 선임 고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Huawei is a very concerning issue to this administration, to this president, and you see the reports just today.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m, but I see them in your own. 어쨌든 지금 미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북 제재,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화웨이 때문에 좀 나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는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분에 이제 바로 걸려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화웨이에 대한 앞으로 그 제재가 더 심해질 것 같고, 제가 감청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에서는 CDMA 방식을 쓰지 않고 유럽에서는 GSM 방식을 쓰기 때문에 북한에 500만 정도의 그 핸드폰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북한이 당국에서 500만 명을 전부 다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청이 가능합니다. 화웨이가 북한에 몰래 3G 구축 정보를 줬다. 외교안보 소식 저희가 굵직한 이슈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 짚어볼 게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